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 위. 특히 운전자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급차로 변경은 예사. 거침없는 신호 위반에 무작정 들이밀고 끼어들기까지 가슴 철렁이게 하는 순간들인데요. 그냥 막 들어와요. 크니까 위협을 주는 거야.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차량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데요. 도로 위 만연한 대형차의 횡포를 취재했습니다. 원활했던 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펼쳐진 것은 3개의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다는데요. 자, 그런데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는 버스. 일촉즉발의 상황. 시에 3차로를 이렇게 횡단해서 아예 방향을 바꾸질 않고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클락션을 눌렀는데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하마터면은 벽이랑 제가 그 사이에 낄 뻔했거든요. 또 다른 제보자 역시 대형 차로 인해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멈췄던 것 같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떠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뭔가 좀 큰 게 좀 다가오는 거가 느껴가지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제보자의 차량이 출발하는데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는 제보자.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량 한 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딴짓 안 하고 전화 통화도 안 했었던 거였고 신호 받다가 그냥 떠가지고 바로 출발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아주 먼 데서 보였고 먼 데에서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신호가 바뀐 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예측을 못했죠. 바로 뒤에도 그 덤프트럭이 그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버스끼리 사이에 껴가지고 사고가 난 것도 끔찍하게 있었고 그래서 딱 그 짝 날 뻔했구나. 사고가 나면 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 앞쪽으로 해갖고서 라이트나 범퍼, 이제 휠, 핸다 이쪽까지 충격이 갔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와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는 제보자. 자, 거침없이 버스가 들어오더니 충돌로 이어집니다. 진로를 바꿨다고 하면은 차선을 한 개씩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2개 차선을 물고서 진행을 해버렸어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걸 갖다가 먼저 하기 전에 욕부터 하고 화내고 경찰서를 가니까 그때는 자기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특히 위협을 받는 부분에서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무작정 들이밀거나 막무가내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 이러다 보니 사고가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위협을 넘어 공포심까지 갖게 하는 일부 대형차의 무서운 주행, 신호 위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대형차다 보니 그 파급력이 더 크다는 건데요. 앞서 달리던 덤프트럭 보이시나요? 거침없는 이 질주는 결국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신호등을 완전 깔고서 지나가고서 가드레일 쪽에서 부딪히고 멈췄고요. 그 승용차는 이제 사람이 이제 뭐 기절을 했는지 이제 브레이크를 놓쳐가지고 차가 이렇게 한 반 바퀴 이상 이렇게 돌았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지만 그대로 달립니다. 승용차가 받은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도로가 이제 워낙에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과속을 많이 하는 도로예요. 좌회전 차량이 많지 않은 도로이다 보니까 좀 당연히 차가 없겠거니 하고서 아마 달렸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렇다면 사고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신호 위반했으니까 저희가 가해자고 벌금 났죠. 덤프트럭이 보통 속도를 내면 정지하기가 그 쉽지는 않거든요.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차 사고. 매번 그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5톤 되는 트럭이 가서 횡단보도 교차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서부터 100m, 200m 전부터 속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속도를 낮추고 섰다가 다시 출발하면 이 무거운 차가 다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역이용해서 어떻습니까? 교차로 횡단보도에
차를 세운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을 때 거기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든 말든 간에 이 차, 무거운 차를 얼마만큼 편안하게 운전하겠다는 쪽에만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나쁜 운전 습관은 한순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데요. 대형차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중 버스 사고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사고 난 위치가 이쪽 부근이에요. 저는 이제 1차선을 쭉 가고 있었고 버스가 이제 같이 제 앞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옆으로 2차선으로 이동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냥 추월해서 빨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버스를 뒤따라 달리던 제보자의 차량. 버스가 차선을 옮긴 걸 확인하고 속도를 내며 진입하던 찰나 차선으로 되돌아온 버스.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데요. 일단 유턴한 차량들 때문에 제가 뭐 피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피하려고 옆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또 가만히 있는 차량까지 제가 쳐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난 사진 보시면 휠부터 옆에 휀다 그다음에 범퍼 반쪽이 다 찢어져서 그제 그렇게 다 교체를 하게 된 거예요. 예측조차 불가한 상황이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4차로에 있던 버스가 난데없이 들이닥칩니다. 저는 직진 중이었고 버스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차선 변경이 아니고 유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고로 유리창과 사이드미러, 조수석 문과 뒷문까지 파손된 차량. 차로 변경도 아니고 유턴 지점도 아니었던 상황. 명백한 위반인 겁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의 모습은 이런 주행에 익숙해 보였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학습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도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선행 학습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조건화 학습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일종의 이제 인지적인 편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밀고 들어가다가 결국은 파국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고는 막을 수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건데요. 대형차 15년 경력의 운전자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는 버스를 운행 중이라는데요. 법규를 지키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법규를 지키면. 통상 노란불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직진이에요. 노란불이면 빨간불이랑 똑같은데 서야 되는데 노란불이면 가야 돼요. 그걸 안 가면 신호를 못 받아요. 벌어지다 보면 만일에 그걸 다 지키고 다니면 주어진 2시간 안에 못 들어와요. 요런 것도 신호위반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과속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보다 좀 실질적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고 위치는 저기 점선 넘어가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던 거고요, 이게.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달리는 중 버스 한 대가 무리하게 진입합니다. 좌회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앞에 갑자기 그림자가 하나가 나타나더라고요. 큰 차가. 뭐지 하는 순간 이미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대로 박혀가지고 본인이 좌회전을 못할 것 같으니까 2차선에서 이렇게 해서 물에서 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난 건 분명 본인 100% 과실인 건 인정은 하시는데 그 과실을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끼어들기로 인한 죄송함이 아니라 작게 놀아서 죄송하다고. 제보자를 분통 터지게 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을 통보받은 건데요. 보험사가 그 공제조합이랑 통하면서 얘기했을 때는 9대1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저분이 무리하게 끼다가 사고가 났는데 9대1을 불러서 저희는 억울하다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분쟁심의조정위원회 그걸로 해서 그냥 8대2로 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보자의 과실이 잡힌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에게 이 사고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운전자는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뭐 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버스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는 2차선에서 있는 차량은 직진할 거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선에 있는 차량을 주시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 의문이 드는 게 어느 부분에서 과실이 잡혔는지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도 억울한데 그 피해마저도 피해자의 몫이 돼버린 겁니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운전자분들이 보험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과실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실 비율의 정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과실을 다툰다면 분심의를 거칠 것이 아니라 그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로 위 위협들 모두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형차의 무서운 질주, 대책은 없는 걸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운전자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행 지금까지 가져왔던 면허 제도라든가 시험 제도가 좀 더 이렇게 선진국처럼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고 디테일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 면허만 따면 버스나 트럭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의 경우 차종과 크기에 따라서 면허가 세분화돼 있고 취득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또 이 처음부터 이게 큰 차, 무거운 차를 막 운전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그 그레이드 등급별로 철저하게 그 기능이 확보됐을 때 그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 발전되어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체계가 생기면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겠죠.